네,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이 이제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겼죠.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고 한 목소리,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의 목소리 차례대로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자,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이제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발언을 했고 검찰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건데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이 대장동 관련한 보고를 최소 6차례 보고를 받았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공동 참석한 것은 3차례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에게 대장동 공로 성남시장상을 수여했답니다. 2015년 12월에. 그리고 김문기 전 차장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이재명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2009년도쯤에 이 성남시와 분당 이쪽 중심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이제 그 건설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유동규 씨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재명 당시 이제 그 변호사였죠. 이분은 성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 호주 출장 이게 이제 결정적 계기였는데 뭐 영상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같이 했었고 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이제 실무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6차례나 김문기 처장으로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출장까지 같이 할 정도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어떤 조직에서 출장을 같이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9박 10일 동안의 출장 기간 동안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패키지 투어를 함께 가더라도 한 며칠만 지나면 다들 알고 통성명하고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성남시의 산하기관과 성남시장이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근데 전혀 몰랐다. 하위 직원이어서 뭐 다른 직원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났던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한 것이고 이제 그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일시적인 기억에서 몰랐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비춰봐서 이거는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당시 김문기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갔던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 남성이 바로 고 김문기 전 처장입니다. 아하. 네, 보면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일정을 같이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9박 11일 일정이었고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화면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 대표를 겨냥해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제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하실 겁니까?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끝까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었고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출장을 간 것이죠. 그때 김문기 처장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한 몇 명 같이 간 출장이었습니까? 먼저 뭐 많은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 제가 알기로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안팎. 20명 안팎이요. 그리고 뭐 골프까지 쳤다고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런 건데 또 공소장을 보면 새롭게 나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전해드리죠. 자, 이 호주 출장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김문기 처장이 출장자 명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막판에 합류했다는 건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마침내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니까 애초 출장자 참석자 명단에 없었는데 합류를 했다는 것이죠.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저 하나하나의 근거들 좀 빈약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이 검찰의 보는 물론 관점에서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쭉 기록한 거니까 검찰의 입장과 관점이라고 봐요. 이제 변호인의 입장이나 관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논란이 될 텐데 저는 일단 검찰에서는 저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첫째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그 지금 전 차장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굴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에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몰랐다는 개념의 의미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안다는 개념.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당연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알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20여 명 갔다고 하니 그중에서 한 분인 그분을 명확하게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걸 이제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 자체가 사람마다 척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서면 답변서를 보시면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엔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단어들이 의미 있게 좀 쓰여진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기억상실증 걸렸는데 기억상실증 걸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반 사정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야기가 정말로 그 기억이 없는 것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검찰에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먼저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성남시 직원이 아니었어요. 건설회사 직원 아니었겠습니까? 건설회사 직원. 그러다가 예. 2013년도 9월 달에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성남 도계공의 핵심적인 사업계획 팀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 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핵심 팀장으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 또 하나는 2015년도 1월 달에 호주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장동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대장동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김문기 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대장동 사업 앞으로 잘하라고 뭐 격려하는 측면에서 해외 출장에 합류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10명인지 20명인지 그런 사람들이 갔었는데 골프는 4명이시잖아요. 같은 팀에 이제 끼워줘가지고 골프까지 치게 해주고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딸한테 자랑까지 했겠습니까? 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모른다라고 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기 그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2021년 작년도 12월 21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한 게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12월 22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 모른다고 했고 시점이 의미심장하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모른다고 했고 그 다음 날 또 모른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이상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라고 했는데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문기라는 사람으로 표상되는 대장동 사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 김문기를 아는데 어떻게 대장동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아니 난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었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한 사람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에 해당돼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한 거다. 그런 판단으로 그 결론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공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하나 기소된 것은 백현동의 그 용도 변경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직무유기 운운하면서 협박을 해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얘기한 게 검찰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보신 것처럼 이 대표 지난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그런데 없었다고 공소장에는 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공소장에는요.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4단계 용도 변경 방안을 지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네, 검찰 공소장은 이미 뭐 알려진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용도 변경을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 상향을 요구했는데 공소장에 보면 4단계로 다시 그렇죠. 2배로 해줬다는 부분이고 또 4단계를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게 당시 이 비슷한 그 내용의 요청을 한 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경우가 유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뭐 거짓말을 했느냐 허위사실 유포했느냐 하는 부분은 재판정에서 다퉈야 될 여지가 좀 많은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은 앞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지금 이 공소장 내용에도 나오듯이 공문이 있단 말이에요. 귀 씨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라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사,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결국은 공소장이 혐의를 확정한 게 아니고 재판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싶네요. 자,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건 엄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판단이 지금 그러한 것이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 좀 들여다볼까요? 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당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3자 뇌물 공여라고 하는 게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직접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은 얼마 전에 이거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아침 회의 때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혹시 돈 받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게 종이 밀어두는 그렇죠. 장면 보셨을 네. 겁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은 아니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당연히 본인이 안 받는 거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는 게 제3자 뇌물죄인데 정청래 최고의 이른바 저렇게 쉴드를 치려고 했다는 저 말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같은 당인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뭔지 아마 정청래 의원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죠. 뇌물죄라는 것은 돈을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인데 예전에 한 국세청장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이 기업들로부터 어떤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뭘 요구했나 하면 내가 잘 다니는 절에다가 좀 시주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절에다가 시주를 합니다. 그게 제3자 뇌물죄로 의율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면세점 허가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당시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롯데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네. 자,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남FC가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이 어떤 면에서 이 병원 용지를 일반 용지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성남FC에 50억 원의 어떤 면에서 협찬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건 자체,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의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남시에 했으니까 이거는 성남 시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조홍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로는 현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현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협찬금을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50억 원을 인수한 이 성남FC 직원들이 1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다 어떤 면에서 몇 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았던 이 직원들이 나중에 또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에 또 주요 간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재 기부 체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줍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요. 10년 전에 두산건설이 70억 원 주고 3천여 평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지의 가격이 현재로는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성남FC라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의 어떤 이 당시에 성남FC를 유치한 게 뭐냐면 일화가 성남FC를 이제 팔았죠. 그걸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업적으로 어떤 선전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협찬금을 받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죄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의 논리죠. 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검찰은 뭐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그리고 이번에 그 당 대표실에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한 정진상 씨의 주거지 이렇게 20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 대표와 한동훈 장관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또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불기소 결정문에서 보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 부적절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직 장관이시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면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검찰은 어쨌든 법무부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 석상에서는 가능한 한 원론적 답변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아니 저분이 무슨 정당에 소속된 분도 아니고 현직 장관으로 저런 발언을 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억 얼마 이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 네, 그 2억 5천이 너무 적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2억 5천도 충분히 많은 돈이다. 그 정도 변호사비 들어가는 게 왜 적은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겠죠. 뭐 누가 그럼 대납을 했는지 그 돈이 정말 흘러간 게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양측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